네, 이번 코너는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크립토온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승인됐습니다. 투자 저변이 넓어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에도 다시 불이 붙었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의 최신 이슈와 각종 궁금증, 매주 금요일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립토퀀트의 박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비트코인 최근 가격 흐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 가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최근 가격 흐름을 보시면 12월 3일 이후로 4만 달러를 돌파했었는데요. 최근 이제 4만 달러가 다시 깨지면서 4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2022년 5월 루나 네. 테라 루나 사건이 있었을 때부터 급격히 하락을 했었는데 네. 그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인데요. 그 가격대가 내려오면서 다시 이제 이 가격의 전망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를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만 달러 밑으로 깨고 내려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깨고 내려온 것을 저희가 이제 한번 설명드릴 때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단기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3개월 미만의 단기 자금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온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동 네트워크에서 투명하게 보유한 사람들의 평단이라든지 그런 움직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미만의 움직임에 그러면 언제 이 비트코인이 그 지갑에 들어왔는지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별도로 따로 그룹핑을 해서 그 평단을 봤을 때 이제 지난 10월부터 여기 보시면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수익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왜 10월인고 하면은 블랙락의 ETF 2차 데드라인이 10월 15일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계속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 단기 보유한 사람들의 이제 수익이 증가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승인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계속 감소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쨌거나 감소세가 이제 거의 0에 다다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이 매도의 압박은 이제 어느 정도 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과거 이제 저희 데이터 패턴을 보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점점점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요것이 보통 한 10% 정도, 마이너스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가 지금 4만 불대에 지금 이제 안착을 하는 예로 보고 있는데 한 여기서 한 10% 정도 내렸을 때 36만에서 38만 정도가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이 과거 패턴에 따르면 바닥까지 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웬만큼 다 팔았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떨어지게 되면 거기가 이제 바닥인 것 같다라는 설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ETF를 출시한 자산 운용사에서 증거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담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비트코인을 더 사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유한 이제 각 증권사 AUM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ETF로 전환이 되면서 61만 7천 개가 이제 ETF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이제 계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랬을 때 보시면 거래가 첫 시작한 이제 11일부터 62만 3천 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 거래일 64만 8천 개까지 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했지만 그레이스케일에서 어쨌거나 수수료가 싼 이제 다른 증권사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이 계속 보여서 매도 압박, 하락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하지만 그 하락하는 것 보지 않게 다른 증권사들은 계속 순매수세가 계속 증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레이스케일의 보유량을 빼고 다른 증권사들 이제 소위 이제 외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더 나인 해서 9개, 10개의 총 이제 현물 ETF 중에 네. 나머지 9개의 ETF가 이제 순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더 나인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순매수하는 비트코인의 지금 이제 보유량이 1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날 61만 7천 개보다 지금 64만 8천 개 정도 하면 3만 개 정도 순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곳에서 비트코인 그 현물을 이제 더 많이 사들였다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였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이제 자산이 네. 어떻게 보면 환매가 불가능하고 매수만 사실 가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매도는 이제 2차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매수를 한 거 대비, 그러니까 비트코인 한 개당
GBTC라고 하는 자산의 가격이 변동이 있는데 그 변동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띠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 6월에 이제 마이너스 한 40%, 43%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지난 6월 이후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우상향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ETF가 전환이 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상쇄될 것이다라고 하고 현물로서는 GBTC라는 이거 자산을 사고 이제 기관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뭐 CME 같은 이제 선물, 이제 비트코인의 숏 자산 같은 것을 하나씩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것을 상쇄하면서 이 순자산이 증가하는 프리미엄 전략을 취하는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매수한 것들을 이제 매도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처음 말씀드린 GBTC가 이제 환매가 되면서 그 하락 때문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GBTC라는 게 어떤 거죠? GBTC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상품이 2013년에 이제 처음 나왔고,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을 이제 기관들은 바로 사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이 수탁 형태로 이제 이 상품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GBTC라는 상품을 사면 GBTC라는 상품에 비트코인을 0.001개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 그래서 그러니까 GBTC라는 것을 그럼 가격을 계산할 때는 0.0001 네. 9개에다가 곱하기 비트코인 가격을 하면 GBTC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환매가 불가하고 2차 시장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동성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서 누군가는 갑자기 장이 좋을 때는 더 많이 사면 프리미엄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지난 윈터처럼 되게 매도가 더 많을 경우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그 수가 수탁, 뭐 신탁이라고 예, 봐야 맞습니다. 되나요? 네. 그러면 결국 GBTC를 통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이렇게 대신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니까 그 현물 ETF를 이제 증권사든 뭐 어디든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GBTC라는 거에 붙은 그 프리미엄 그게 떨어져서 이제 0에 가까워졌다 이런 설명인 겁니까? 네, 역 프리미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이제 0으로 이제 정상 회귀하는 그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0으로 회귀한. 그리고 그리고요. 또 어떤 네. 효과가 영향이 있었죠? 요거 말고는 이제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채굴자들의 움직임을 항상 많이 예의주시해야 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단순히 가치저장 수단 말고도 여기서 이제 예술작품 같은 뭔가 금이나 보석 같은 다양한 이제 시도들이나 네트워크의 움직임들이 있으면서 그런 네트워크의 거래나 이런 움직임을 할 때 수수료를 제공할 때 수수료를 이 채굴자들이 어쨌거나 그 작업을 수행해주면서 받습니다. 근데 활동이 활발해지면 채굴자들의 수수료들이 증가하곤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그런 뜨거웠던 움직임에 있어서 수수료들이 이제 상승을 하면 여기 이제 표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수수료들이 증가했던 시기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시 이제 또 매도들이 일어나면 혹은 거래들이 이제 좀 줄어들면 네. 이 수수료가 다시 이제 좀 줄어드는 원래로 돌아가는 좀 그냥 평소처럼 돌아가는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비트코인 또 가격도 떨어지니까 채굴했을 때 채굴자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떨어지고요. 네네. 또 뭐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미국에서 최근 북극 한파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글로벌의 한 27%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채굴자들이 채굴기를 이제 제대로 못 돌리게 된다라든지 네.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시설을 유지 보수 비용을 내기 위해선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아야 된다는데 그래서 이 채굴자들의 수익성 악화나 그런 채굴자들의 운영을 위해서 비트코인 매도하는 것들 때문에 저희는 가격 하락이 좀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들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를 한 거고 이게 공급이 늘어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앞에서 얘기한 이제 GBTC 같은 경우에도 그 GBTC 쪽에서 들고 있던 그 비트코인 현물을 또 이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공급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이제 떨어졌다 이런 설명인 거죠.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 중에서도 아마 이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가상자산 가격이 언제 대체 이제 반등을 할지 또 언제 매수를 하면 좋을지가 이제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 가상자산 시장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그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아무래도 단기 이런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사실 예의주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처음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단기 보유자들의 미실현 가격, 그러니까 보유한 그 평단을 봤을 때 그 가치가 현재 가격 대비 이제 0에 수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부터가 이제 좀 잘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과거 패턴은 여기서 한 10% 정도까지 이제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 하방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10%면 아까 처음에 네, 말씀해 주신 36,000에서 38,000 정도의 범위를 좀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 하단으로 보고 네, 있다는 맞습니다.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상승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저희 과거 패턴들을 보고 하방을 그 정도 염두하시고 그 가격대부터 이제 좀 투자나 이런 움직임들에 혹은 지금도 보유하시고 계신 현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러한 움직임은 일단 인지하시고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비트코인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오르기보다는 좀 이 하방 측면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 대한 또 이제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요? 네, 아무래도 5월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또 이제 승인 날짜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또 SEC에서 한번 이제 딜레이를 했는데, 그래서 5월 움직임에 있어서 그럼 이더리움의 이제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뭐 또 이게 오를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는 감이 어렵지만, 근데 이더리움이 2021년부터 이더리움 2.0이라고 하고 하는 곳에 이제 예치를 하면 그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보상을 좀 받습니다. 근데 21년부터 그 예치를 한 그 보상의 그 유통량이 전체 네트워크의 24%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뭐 한 큰 기관의 평단 정도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그 24%의 예치한 그 평단을 저희가 계산했을 때 $2,000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2,000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2,200불 정도에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이더리움 역시도 투자하실 때는 가격 하방은 2,000불 정도로 이제 좀 예상을 하시고 좀 움직임을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오기 직전에 가격을 확인 못했는데 이제 네. 제 머릿속에 이제 2,200불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2,200불에서 이제 어쨌거나 10% 정도 또 하방은 이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좀 열어두고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말고도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신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이제 자산을 이거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지난 6월부터 마찬가지로 역 프리미엄에서 네. 0으로 이제 수렴해가는 상쇄해가는 과정을 가고 있는데요. 최근 기준으로 마이너스 18% 정도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것이 계속 줄어든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0으로 수렴해 갈 것이라는 기대가 크거나 이건 역시도 비트코인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준다면 요것을 자꾸 프리미엄을 주시하시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시장 센티멘트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보상을 제공해 준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채굴자들이 네. 채굴기를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받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하면서 네. 이제는 채굴기를 돌리지 않고 네트워크에 본인의 이더리움을 예치한 수량에 따라서 이제 그 채굴 기록에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컴퓨터 리소스를 제공하는 데 보상 뭐 이런 네,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24%의 의미도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 보상을 위해서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예치를 하면 네. 이제 약 한 4% 정도의 이제 네트워크 보상률을 받는데, 네. 그래서 본인의 막 보유한 자산을 이제 이 네트워크에 기여함으로써 그 네트워크 보상률을 받는데, 네. 그 예치한 사람들의 평단, 네. 그러니까 24%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맡긴 분들이 아무래도 예치를 한다라는 것은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가 우상향할 것이라고 믿는다든지 혹은 당장의 그런 거래소에 매도를 하기보다는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집단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수량이 어쨌거나 24%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거래소가 보유한 이런 수량이나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큰 비중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집단의 또 숫자가 좀 많다. 예, 이런 설명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크립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